여기 인간들과 함께 살아간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 개, 말 등등 말이죠. 인간이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건 약 10,000년 전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죠. 그 이유는 뚜렷했습니다. 소, 개는 사냥을 돕고요. 말은 이동수단이 되었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실용성이라는 기준을 통과한 존재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고양이는요? 말을 듣기는커녕 쓰다듬을라 싶으면 승질이나 내고 참치캔이나 한번 따와봐 주로 줘. 집사를 캔따개로 부려먹지를 않나. 심지어 생색은 자기 혼자 다 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고양이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고양이가 신으로 숭배가 됐고요. 어떤 시대에는 악마의 화신이라며 처형당하기까지 했었죠. 고양이가 귀여운 걸로 신이긴 한데 옛날 사람들도 얘한테 열받긴 했나 봅니다. 아무튼 고양이란 동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였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이집트 시대에는 고양이가 신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신처럼 숭배했대요. 그러다 그리스에선 패급 취급을 당하고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 이놈의 새끼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이야 하고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억바당한 시절부터 억가당한 시절까지 냥이와 함께 살아온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식이고요. 포포즈와 함께하는 독서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고양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스테트라는 고양이 여신을 아십니까? 모성과 다산의 신이었던 바스테트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에 얼마나 고양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디 신화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신, 태양신 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헤라클레스급이었던 거죠. 바스테트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를 뛰어넘어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개보다 고양이가 먼저 가축화됐을 정도로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사랑했는데요. 벽화, 조각상 등 수많은 이집트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쥐를 잡는 모습부터 사냥하고 있는 고양이들까지 꽤나 고양이의 진심인 게 보이시죠? 이집트의 고양이 찬양은 기원전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일강을 제외하면 모두 사막인 이집트였기에 농경사회에서 수확물을 잘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식량을 해치는 것이 바로 쥐. 쥐는 누가 잡는다? 고양이죠. 그리고 사막이니까 뱀도 많았는데 뱀도 또 누가 잡는다? 고양이. 예나 지금이나 쥐랑 뱀 무서워했던 건 인간 종특인가 봅니다. 아무튼 고양이의 이 사냥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출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이집트인들 모두 고양이를 극진하게 모시게 되었답니다. 왕의 무덤에 왕과 함께 고양이도 같이 미라로 묻히기도 했고요. 이 미라를 분석해 보니까 묻히기 4주에서 6주 전에 부러진 뼈를 치료받은 흔적이 나올 정도로 이집트 양반들이 고양이 집사 노릇을 톡톡히 했던 거죠. 무덤에서 눈빛이 반짝거리는 고양이 그림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악령을 물리쳐라 라는 뜻으로 딱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진심을 넘어서 이건 거의 숭배입니다. 숭배. 고양이를 미라로 만든 최초의 흔적은 기원전 1350년경에 정교하게 조각된 석회석 석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고양이는 이집트 신왕국 제18왕조의 투투모세 3세가 가장 사랑했던 고양이 타미우입니다. 타미우의 석관에는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죠. 나는 하늘에 있는 불멸의 존재, 승리자 타미우이다. 그야말로 갓캣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부다스티스라는 바스테트를 숭배하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여기엔 고양이 전용 신전도 있고 고양이의 행동으로 미래를 점치기도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에 처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짐승 하나 해치는 일이 아니라 나라와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던 거거든 이게. 어찌나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아꼈는지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이집트가 페르시아에게 패배했던 기원전 525년 펠리시움 전투, 이집트가 수천 년의 영광을 잃고 외세에 복종하게 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전투의 고양이가 꽤 큰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고양이를 방패에 그려놓기도 하고 아예 고양이를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싸우려다가 고양이 보고 우쭈쭈 하기도 하고 화살을 못 쐈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놀리려고 전해지는 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고양이 사랑꾼이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집트에서 찬양받던
고양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찬양받던 고양이들, 그리스인들은 고양이를 찬밥 취급해버려요. 그리스인들에겐 고양이가 너무 낯선 동물이었다고 하네요. 철학이 넘치던 그리스답게 고양이를 천천히 관찰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 생명체는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양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의 역사에도 고양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의 본능적 삶을 연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욕망에 사로잡힌 동물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있었다고 해요. 달과 사냥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가 고양이로 변신해서 위기를 탈출했다는 신화가 있을 정도로 아예 미워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발견된 크로스 석상에는 고양이와 개가 목줄에 묶여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투기장에 내던져질 정도로 이집트에서 찬양받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나 안쓰럽게도 낮은 위상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에서는 다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뭐 그 시작은 역시 쥐잡이로서 로마 군대에서 쥐와 해충을 퇴치하는 역할로 이쁨을 받았습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기술주의 잘 먹고 잘 산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고양이의 사랑스러움에 로마인들이 눈을 뜬 거죠. 고양이 특유의 콧대 높은 모습이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대요. 가정들마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로마에도 사랑스러운 길고양이들이 30만 마리가 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2001년에 고대 로마의 살아있는 유산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요. 도심 속 야생 고양이들을 관리하는 법이 도입되었을 정도입니다. 고양이를 중성화시킨 후에 방사하는 형태로 그들을 관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고양이 위상이 나락을 갑니다. 농경 사회를 벗어난 중세에서 고양이는 가축으로서 육축도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도 않다 보니까 쓸모없는 동물로 취급받은 거죠. 검은 고양이가 불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게 이때부터인데요. 1233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고양이는 악마의 분실이니 처분하라 라는 칙령을 발표하고요. 1484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고양이는 악마와 계약한 이교도 동물이야 라고 또 선언했다고 하네요. 1560년대에는 심지어 마녀들이 검은 고양이로 변장하고 다닌다라는 소문까지 퍼지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이 횡행할 때 고양이까지 같이 그 끔찍한 학살에 휘말렸다고 해요. 이 결과로 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반대로 쥐가 늘어나게 되겠죠. 유럽의 그 악명 높은 흑사병, 이 흑사병이 유행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도 있거든. 이게 고양이를 벌한 자 업보를 받으리라. 중세 시절 벨기에는 분위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고양이를 험하게 다뤘습니다. 1437년 벨기에의 한 도시죠. 이프루에서는 높이 70m 종탑에서 검은 자루에 담긴 고양이들을 땅으로 마구 던져버립니다. 마녀와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져서도였지만 쥐와 해충을 막으라고 들여온 녀석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고양이를 던지는 극단적인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다가 1800년대 초반에야 이 행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검은 자루에 들어있던 고양이를 던지는 역사, 이 흑역사를 현대 재조명했다고 해요. 가텐슈토트라는 축제로 탈바꿈시켜서 이제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숙종이 고양이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숙종이 부왕의 능에 참배를 하러 갔다가 마주친 길고양이를 궁궐에 데려왔다고 하네요. 금손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임금님 밥상인 수라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도 직접 먹여줬다고 해요. 세조는 심지어 고양이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원사라는 절에 갔다가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불당 안에 숨어있던 자객을 발견했대지 뭐예요. 고양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고양이 전용 공간인 양묘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진심인 화가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화가 변상벽은 자타공인 고양이 덕후여서 별명이 변고양이, 변냥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많은 고양이를 그려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고양이 그림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냥이들 억가도 당했지만 당연히 사랑받아온 시절이 더 깁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살아온 고양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모네, 르누아르, 마네 등등 역사 속 그림사도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던 고양이들,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예뻐하고 있으니까 아우 귀여워. 아유.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포즈와 함께하는 복소관이었고요. 저는 김경식이었습니다.